나왔다 오바. 자, 죽사장의 프리뷰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엔 NBA가 두 경기밖에 없었는데 제가 톡방에만 올렸어요. 예, 톡방에만 올렸는데 브루클린 프랜슨과 그다음에 오클라호마의 승마인과 오바 이렇게 올렸는데 브루클린은 막판에 일단 뭐 마티니 복귀를 한 마이애미, 지미 버틀러가 활약한 마이애미를 꺾지 못했고 7점 차 아쉽게 좀 그랬고. 토고스 형님 어서 오세요. 오클라호마 경기는 뭐 너무 쉽죠. 볼스는 이제 왕조에서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는 농구 팀이 두 팀이 있죠. 한국의 한 팀, 그 다음에 미국의 한 팀. 미국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한국에는 SK 나이츠. 그죠? 폭력 서클 콜스. 야, 근데 미국은 벌금도 진짜 세더라. 오, 디그린 10억. 뭐 또 저번에 누구 욕해가지고 심판한테 욕한 누구지? 폴 조지인가? 4,500만원? 예. 하여튼 뭐 벌금이 어마무시하다. 예. 어제 뭐 해외 축구를 먹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뭐 보지도 않았는데. 해외 축구를 먹으신 분 계세요? 어떻게 됐어? 결과도 안 봤다. 5만 3대0, 이라크 5대1, 이란 승, 타자키스탄 프렌 적중, 이란 적중, 이라크 승 적중, 오만 승 적중, 아랍 포바이, 사우디 4대0. 쿠웨이트가 졌구나 인도한테. 와, 조지아 프렌드 적중, 스페인 햄무 나왔네. 아제르바이잔이 스웨덴을 3대0으로 이겼어? 와, 대박. 몬테네그로 승 적중, 슬로바키아 승 마인 적중, 룩셈부르크 프렌 적중, 포르투갈 2대0. 그 다음에 남미에서는 저는 원래 안 간다고 했는데 남미에선 아르헨티나가 2대0으로 졌네요. 브라질이 콜롬비아한테 2대1로 졌네요. 남미에서는 안 가요. 남미 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나? 자, 그러면 오늘 경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SK 랜더스 감독의 이승용이 이제 감독으로 됐네요. 예. 원맨이죠. 이승용은 원맨인데 현대 시절부터 SK 아주 몸바쳐 일했던 선수인데 결국에 감독이 됐네. 뭐 박찬호 얘기도 있고 뭐 얘기가 이래저래 많더만. 롯데는 딜런 피터스랑 접촉한다고? 진짜? 롯데는 뭐 김태형 감독이 부임을 했으니까 좀 성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자, 국내 경기 앞서서 일본이랑 대한민국 경기는 어떻게 가야 돼요? 대한민국 선발 누구예요? 나 보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 선발 누구예요? 이을이? 을이 나온다고? 볼넷도 몇 개 줄 거야? 일본은 뭐 스미다 치히로야? 야, 이러면은 우리나라 스미다 치히로 좌안이란 말이야. 150km 던진 좌안인데 우리나라가 되겠어? 호주한테도 겨우겨우 이기네. 스미다가 병신이라고요? 오 마이 갓. 이의리보다 잘 던져요. 예. 의리보단 당연히 잘 던지지. 참, 스미다 치히로가 병신이라고? 이번 야구는 안 보시는 분인가 보다. 자, 제가 볼 때 지금 이 일본 라인업으로 야, 일본 봐봐. 오카바야시
호조노, 모리시타, 마키슈고, 사또, 만나미, 사카구라, 카도아키, 아키히로. 어제 라인업이 이러네. 스미다가 비용신이면 이의리는 개비용신. 후반에만 좀 잘한 걸로 한다고요? 일본의 에이스급 투수는 아니지만 이의리보다 훨씬 낫죠. 타선의 차이. 근데 스미다가 자완투수 150kg 자완투수예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 테이블 세터진이 누구예요? 최지훈하고 김혜성이잖아. 자완 둘이잖아. 좌타자 둘이잖아. 야, 어제 라인 일본 많이 가고 싶은데 라인업 보고 아유, 어제 하는 거 보니까, 호주랑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뒤지기 못하더라. 자,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경기부터. 자, 장판과 소노의 대결. 장판은 리그 8위인데 또 1.25배당을 받네. 1.25배당. 일반승 100면 못 가겠고, 오마인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바를 갈지 고민을 해야 될 경기요. 소노의 프렌을 갈까, 장판에 오마인을 갈까, 오바를 갈까. 우리의 선택지는 3개네요. 그죠? 이 경기는 언더는 못 가는 경기고, 지난 경기 맞대결에서 소노가 승리를 거뒀죠. 소노가 몇 대 몇으로? 93대 84로 소노. 그때 이정현이 29득점 6어시스트 기록했죠. 자, 일단 뭐 그거 봅시다. 장판에 송교창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제대한 장판에 KCC의 송교창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몰라요? 안 나오죠. 오늘 경기는 안 나와요. 지금 이제 아직 부상이 좀 있는 상태라서 D리그에서 조금 몸을 만든 다음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교창이 나오면은 장판은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최준용도 복귀를 했고, 지난 경기 DB 상대로도 장판이 7.5 핸디였나요? 6.5 핸디였나? 뭐 그렇게 바꾸도 장판이 프렌을 했죠. 막판에 3점 2방 터뜨리면서. 그때도 알리지 존슨이 22득점에 20리바운드 기록했고, 웅이가 18점 기록했고, 최준용이 17.7 어시스트 기록했고, 이호연도 12득점 기록하고. 장판의 문제는 뭘까요? SK와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긴 한데, 장판의 문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뭐 두 가지, 저는 한 2가지 정도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수비가 너무 안 된다. 특히 알리지 존슨이 리바운드는 매 경기 뭐 10몇 개씩 잡아내고 20개를 잡아내지만 외곽 수비가 너무 안 되죠. 지난 경기에서도 소누한테 개 털렸어요. 이정현이 원맨쇼를 펼치면서 개 털렸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는 이승현이라고 봐요. 이승현. 장판은 지금 오펜시브 레이팅이 1위고, 그 다음에 속공도 2위고, 속공 득점도 2위 팀이에요. 이런 팀인데 이승현이 있다 보니까 안 맞아. SK의 오세근이 안 맞는 거랑 똑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라거나가 있는 경기면은, 라거나가 뭐 많은 1옵션으로 경기 러닝타임이 길다 그러면 이승현하고 뭐 투맨 게임을 하던 뭐 할 텐데, 알리제 존슨이 1옵션이다 보니까 이승현하고 안 맞아. 알리제가 골대 밑에 들어가면은 세컨 리바운드를 잡아야 되는데 이승현이 그게 달리기가 안 되잖아. 그게 전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창이가 돌아온다 그러면은 뭐 승현 세근이보다 요즘 종현이가 플레이가 더 나아. 그거는 확실하죠. 이종현이 자신감이 많이 올라오고 올해 경기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경기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부분이 있다. 자, 소노 특이점 뭐예요? 첫 번째, 오누아쿠가 돌아왔다. 오늘 경기에 출전하죠. 오누아쿠 잘 알죠, 여러분? 오누아쿠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오누아쿠
DB에서 엄청난 대타로 들어와가지고 어마무시한 활약을 펼쳤던 오누아쿠. 자유투 기억나죠? 이렇게 언더로 이렇게 던지는 거. 예, 자유투. 그 다음에 인사이드에서 굉장히 능력이 좋은 선수고, 근데 오누아쿠가 오늘 많은 시간을 뛰지 못할 거예요. 이 새끼가 뭐 그리스 리그에서도 뛰고 막 그랬는데, 그 코칭 스태프하고 좀 불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작년 11월인가? 언제 하여튼 나와가지고 한동안 경기를 안 뛰었어요. 그래서 실전 감각은 떨어졌는데, 오누아쿠는 3점 거의 못 던지죠. 예, 가끔 던지는 놈인데, 그냥 인사이드형 용병이에요. 예, 브라 머신. 예. 이게 이때까지 제로드 존스가 그 달리는 농구를 이제 용병에서도 제로드 존스를 많이 기용을 했는데 이 새끼가 워낙 수비 안 되고 기복이 있다 보니까 승기가 잘랐죠. 자르고 오누아쿠를 데리고 왔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썩 플러스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초반에는. 예. 초반에는 이 트랜지션 쏘는 진짜 트랜지션 하면 장판보다 더 한 수 위인 팀인데 달리고 팀인데 오누아쿠가 지금 실전 감각도 떨어진 상태에서 달리기가 빠른 선수도 아닌데 그걸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체력적으로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소노의 플러스 요인은 김진유가 부상해서 돌아왔죠. 오늘 경기 출전을 합니다. 김진유가 돌아오면은 허웅의 득점력은 조금 반감될 가능성이 많아요. 김진유는 진짜 수비에서는 미친 수비력을 보여주죠. 완전히 진짜 머슴같이 뛰어요. 마당새예요. 자, 그런데 이 경기는 저는 일단은 오누아쿠가 합류를 하면서 오늘도 선발 출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누아쿠가 합류를 하면은 소노의 조직력에 좀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KCC도 KCC는 지금 올 시즌에 KCC가 평균 실점이 91실점이에요. 소노가 92실점이에요. 아주 최다 실점 1, 2팀이죠. 이런 팀. 저는 이 경기는 알리 존슨이 그 코피 코번을 박살냈을 때, 삼성 상대로 코피 코번을 박살냈을 때 1쿼터부터 겁나게 달렸던 기억이 나죠. 예,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누아쿠와의 트랜지션 게임에서 장판이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 그 중에 핵심은 준용이기 때문에, 최준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장판 쪽으로 보겠습니다. 장판의 마헨 5마인 6.5마인 갈 필요 없죠. 가려면 확률적으로 우리는 5마인을 가는 게 낫겠죠. 5마인. 그 다음에 이끌어 난가님 장판 지금 8위에요. 8위. 아, 이끌어 난가님 안 갔어요? 쪽지?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지 마세요. 8위. 근데 뭐 저는 올해 그래도 우승 후보는 장판과 DB가 아닐까요? 송교창 합류하면은 KCC는 진짜 천하무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모르지. 또 클리퍼스가 뭐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 경기 오바 가야죠. 예, 오바 174.5 두렵지 않다. 지난 경기처럼 이정현이 또 터질까? 29득점. 전성에는 없습니다. 소노의 전성에는 없어요. 지금 허리 부상 때문에 전성에는 최근에 2경기 다 결장을 했는데, 희한한 건 전성현이 빠진 다음에 소노가 2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장판이 송교창 나면 어제 가스 김낙현 느낌이려나? 낙현이하고 송교창은 롤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교창이는 4번 포지션이고 낙현이는 뭐 1번 또는 2번 포지션이잖아요. 송교창은 그런데 최준용하고 송교창의 공통점은 1, 2, 3, 4, 5번 포지션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멀티가 되는 선수죠. 이 두 선수는 굉장히 좀 이런 선수들이 많이 없어. 김낙현 어제 슬램덩크 윤대엽 보는 느낌이었다는. 김낙현은 역시 김낙현이죠. 근데 김낙현 잘하면 뭐하냐. 딴 놈들 너무 못하더라 진짜. 못해도 어쩌고 그렇게 못하냐. 자, 다음 정관장과 LG 대결. 자, 이 경기는 다시 리벤지 매치죠. 정관장은 지난 경기 삼성을 18점 차로 발라버리면서 5연승을 달리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관장이고,
LG 같은 경우에는 6연승 달리다가 지난 경기 6연승이 아닌가? 몇 연승이었지? 연승을 달리다가 지난 경기 오늘 상대하는 관장이한테 5연승이었구나. 관장이한테 패배. 그것도 14점 차 패배. 자, 관장이가 LG랑 지난 맞대결 붙었을 때 높이는 지금 관장이가 멀로하고 맥스웰이잖아요. LG는 커닝햄하고 마레이고, 인사이드에서는 마레이가 커닝햄이 용병이 훨씬 더 앞서죠. 근데 차이가 뭐예요? 지난 경기에서 관장이가 왜 14점 차로 이겼을까요? 첫 번째, 백코트진에서 털렸죠. 관장이는 뭐 네임밸류로 따지면은 이재도나 이관이나 뭐 윤원상이나 이런 놈들이 더 낫긴 낫지만, 관장이의 박지훈하고 최성원의 이런 지금 팀과의 케미스트리가 아주 좋다. 에너지 레벨에서 압도적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멀로와 맥스웰을 상대로 마레이가 지난 경기도 14득점 15리바운드를 기록을 했는데, 관장이가 트랜지션 게임을 하다 보니까 마레이가 지쳐. 그래서 커닝햄을 썼어. 그랬더니 커닝햄이 어땠어요? 그 DB하고 장판하고 할 때 알리제 존슨이 했던 거랑 비슷했죠. 커닝햄이 안 되니까 지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아주 우겨넣기를 하는데 다 블락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관장이를 상대로는 마레를 써야 될지 커닝햄을 써야 될지 뭐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세 번째, 관장이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는 부분은 박지훈하고 최성원이 이끄는 백코트진도 있긴 있는데, 지금 관장이가 또 좋은 부분이 뭐예요? 이종현하고 정효군이 있는 4번 포지션이 LG가 정효군하고 이종현을 맡으려면 누굴 내세워야 돼요? LG에서 얘네들을 누굴 맡아요? 누가 맡아요? 이종현하고 정효군을. 양홍석. 밀리죠. 종현이의 피지컬에 밀리죠. 양홍석이 지난 경기 패배 요인도 있었어. 그날도 양홍석 몇 점 냈어요? 3점 냈어요. 8개 야투 던져서 1개 성공했어요. 그날 LG의 야투율은 34%. 이런 4번 포지션의 매치업에서, 그래, 양홍석이 지금 이종현이랑 정효근이 맞다 보니까 홍석이가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런 부분. 오늘 LG가 어떤 맞춤형 전술을 가지고 올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게 리벤지 매치이기 때문에 LG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오겠지만, 요즘 관장이의 경기력 보면은 DB 다음으로 에너지 레벨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이 맥스웰과 먼로 가지고 최하 용병 둘 데리고 지금 10개 팀 중에 용병으로 따지면 최하 아니에요? 최하? 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조직력이 너무나 좋아요. 저는 이 경기 한 번 더 관장의 승리 쪽으로 보고요. LG 원정? LG가 만약에 이 경기 홈이면 모르겠어. 그러면 LG 쪽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 경기는 관장의 홈입니다. 네. 어느 반은 애롭다. 자, 다음 김밥과 하나원큐 2승 1패. 지난 경기 우리 상대로 이명관한테 0.6초 남기고 실점을 허용하면서 첫 패를 당한 김밥. 그날 경기에서는 우리가 준비를 잘 해왔죠. 박지수한테 더블팁을 가다 보니까 박지수가 인사이드에서 있다가 더블팁을 가니까 밖으로 빼줄 때 스틸을 다 당했어. 그때 턴오버가 김밥이 19개를 허용했어요. 준비가 진짜 위대인이 감독을 아주 뭐 준비를 잘해왔죠. 강희슬이 26득점에 3점씩 6방이나 꽂았는데 졌어. 그 경기는 우리은행의 정신력이 승리를 거뒀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하나 있었어. 오게티는 있어요. 그 마지막에 그 3.6초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릭을 안 맞았단 말이야.
링을 안 맞았어요. 그게 볼이 데드가 된 상황이 아니야. 근데 우리은행이 리바운드를 잡았어. 근데 그 상황에서는 경기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게 2.1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경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심판이 아웃 오브 바운드를 했어.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건 룰이 잘못된 거예요. 억울해요. 국민 입장에서는. 거기서 왜 그거를 아웃 오브 바운드를 해요? 진행을 해야지. 그럼 2.1초 만에 얘네가 골을 못 넣지. 그거는 뭐 별개 얘기지만, 번외 얘기지만. 자, 하나원큐 봅시다. 3전 전패입니다. 하나원큐가 올해 달라진 점이 뭘까요? 달라진 점. 수비가 나쁘지 않죠? 작년에 비해서 수비가 나쁘지 않아. 국민 파울이 하나 나왔을 때 안 끄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걸 파울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예. 너무 빠르게 패스가, 우리은행이 두 번이 패스가 나가서 파울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시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상황도 안 됐어, 제가 볼 때. 예. 자, 하나원큐. 득점력 떨어지고 실점이 줄어들었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하나원큐가 김정은을 야심차게 영입을 했는데, 게르기예요, 게르. 김정은이 있으면은 득점이 안 나. 슈팅 감각이 제가 본 이때까지 십몇 년 동안의 김정은 중에 올해같이 골 못 넣는 김정은 처음 봤어. 3점 슛도 간간히 뭐 두세 개씩은 터트리는 놈인데 아예 뭐 지난 경기 3점 냈어요. 3점. 근데 수비는 잘 돼. 몸빵 피지컬이 있고 뭐 나름 뭐 베테랑이다 보니까 수비는 잘 돼. 자, 이 경기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12.5입니다. 기준점이. 김밥은 3일 뒤에 썸과의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틀 전에 아주 3일 전이었나요? 아주 힘든 경기를 펼쳤죠? 우리하고. 네. 그 다음에 하나원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가 끝난 다음에 내일 모레 신한은행과의 경기가 있어요. 김한수 마음이죠. 김밥 마음 먹기 나름이야. 이 경기는. 그래서 이 경기는 너무 핸드가 많어. 지난 경기도 하나원큐가 몇 점 차로 졌어요? 9점이야? 7점이야? 8점 차로. 8점 차로 졌는데. 근데 오늘은 뭐 물론 KB의 홈이긴 하지만 김밥이 지난 경기 우리은행의 패배를 서력하면서 박살을 낼까?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이 경기는 주력감으로는 전혀 좋지는 않아요. 예. 5마인을 가져도 1.16배당 밖에 안 되고. 이 경기는 또 지난 경기에 김밥의 주전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러닝타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조금 어느정도 안배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후반부에 바비지 타임 들어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예, 이건 김밥 마음이에요. 그래도 간다면 저는 김밥 마인 보겠습니다. 김밥 마인. 자, 다음. 자, 현대캐피탈과 OK금융그룹의 대결. 야, 근데 어제도 진짜 너무하지 않아? 남자 배구는 어저께 우리카드가 풀세트 승리할 경기예요. 그게 똥배당은 남배는 안 가는 게 좋겠어. 그저께 옥금이는 한전한테 찌발리고 어저께 우카는 7승 1패 우카는 그걸 풀세트 그때 마인 안 주려고 일반승 거두고 그지같이. 오히려 오늘 같은 경기가 더 나아. 똥배 받아가지고 마인을 가니 많이 하는 것보다 이런 경기 가는 게 낫죠. 이 경기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2연승 달리다가 지난 경기 우리카드 상대로 3대1로 패배를 한 현대캐피탈, 그저께 한국전력 상대로 셧아웃 패배를 당한 옥금이. 자, 저는 이 경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캐 보겠습니다. 현캐. 자, 일단은 현캐는 아흐메드와 허수봉과 정광인이 지난 경기에서 55%, 58%, 58% 세 삼각편대가 모두 50%에 넘는 공격 성공률을 보였고
물론 뭐 4세트에서 23대 21로 리드를 하다가 4세트에서 그거를 역전패를 당한 모습은 좀 아쉽긴 하지만, 형캐의 강점은 이거죠. 정광인과 허수봉과 아흐메드의 삼각편대. 그 다음 최민호와 박상아가 이 미들블로커 라인에서는 지금 최강이죠. 물론 한전에 신영석과 박찬홍이 있지만 올해 한전의 미들블로커 중앙 센터 라인은 좋지 않아요. 최민호하고 박상아 지난 경기에서 18득점 올렸어요. 블로킹 5개 기록합니다. 현캐는 작년에 블로킹 1위 팀입니다. 예. 이런 모습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자, 오금이 뭐 레오가 분전하긴 했지만 신호진하고 송이채 갑자기 또 맛이 갔죠. 예. 맛이 갔어요. 1세트 2세트 다 역전패를 당했어 한전한테. 예. 그 다음에 한전한테 패배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블로킹 싸움에서 전혀 안 됐어요. 블로킹 싸움에서 한전 상대로 10대 2였어요. 10대 2. 그런데 오늘 상대는 박찬웅과 신영석과 버금가는 최민호와 박상아가 있는 현케의 미들블로커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현케를 갈 수 있는 부분, 오금이의 원정 경기력이 올해 너무 그지 같죠. 올 시즌 원정에서 4경기를 펼쳤는데 첫 경기만 2대0으로 손보 상대로 2세트 내주고 3세트 리버스 수입을 걷어가지고 3대2로 승리한 부분 딱 하나. 이후 경기는 3대0 패배, 3대0 패배, 3대0 패배. 자, 이 경기는 현케 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프렌도 1.44배당이라서 좋긴 좋지만 이 경기는 현케 역배당 승리 볼게요. 역배당. 자, 다음. 자,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대결. 자, 이 경기는 흥국생명 1.41배당, GS칼텍스 개역배당. 7승 1패의 흥국, 지난 경기 메가지아를 셧아웃 시킨 기름. 자, 일단 둘 다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자, 흥국 같은 경우에는 김다은이나 김혜란이나 김채연이 지금 결장이 이어지고 있고, 엘레나가 어깨 통증을 안고 경기를 뛰고 있죠. 지난 경기도 17득점에 39%로 부진했어. 그래도 이주아가 서서히 폼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김연경이 지난 경기 30득점에 45% 공성률, 시즌 하이 기록을 보여줬다. 김다솔하고 이완정 세터도 지난 경기 뭐 현건 상대로 풀세트 끝에 역전승을 거뒀는데 뭐 not bad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GS 칼텍스는 서브가 워낙 좋긴 좋죠. 지난 경기 한수진도 서브에이스 6개 기록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1세트에서 권민지가 흔들리니까 차상현 감독이 2세트부터 유서현을 바로바로 기용을 하면서 리시브에 안정감을 보였다. 그런데 저 이 경기는 흥국을 볼게요. 흥국 쪽으로 보는 이유, 지난 1차전 1라운드 결과 경기 내용을 봤을 때 GS 칼텍스가 굉장히 고전을 했다. 두 번째 이 이유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지젤 실바가 지난 경기에서 34득점에 57% 했어요. 그게 이틀 전이에요. 지젤 실바 아파요. 어디가? 무릎이 아파. 이런 아픈 상태에서 지난 경기에서 너무 혹사했어. 제가 봤을 때. 지난 경기 진짜 실바가 첫 경기에서 강렬함 이후에 어제 두 번째로 아주 지난 경기에서 두 번째로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틀 전에 이런 뭐라고 얘기하지? 오버페이스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4일 이상 휴식을 통해서 엘라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기는 저는 흥국 쪽으로 보겠습니다. 3대1 스코어. 자, 축구 볼게요. 이 축구는 그냥 좋은 경기들만 쏙쏙 뽑아가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봐요? 그래도 오바가 낫지 않을까? 3대1 정도면? 예. 오늘 승부처가 안 나옵니다. 자, 카자흐스탄과 산마리노. 이 경기는 카자흐스탄이 지금 조 3인데 오늘 경기 승리하고 마지막 경기 슬로베니아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둔지 그래야지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하고, 산마리노는 얘기할 거 없죠. 8전 전패입니다. 8경기 1득점에 26실점. 지난 경기 산마리노 홈에서 3대0으로 패배를 한 산마리노. 최근 맞대결 4경기 모두 3득점 이상을 기록한 카자흐스탄. 이 경기는 2헨승 무난할 것 같고요. 3.5헨승은 반반. 의미 없다. 자, 그리스와 뉴질랜드 친선전 넘어갑시다. 자, 다음. 이게 지금 유로 예선이 마지막 라운드나 마지막 라운드 이전 라운드에서 잘 뽑아보면 좋은 게 있어요. 자, 몰도바와 알바니아의 대결. 자, 몰도바 조 4위. 하지만 2위 체코와 2점 차이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 경기 폴란드 원정에서도 1대1로 비길 정도로 아주 끈끈한 팀이죠. 자, 알바니아. 폴란드가 오늘 상대하는 몰도바하고 무승부를 거두는 바람에 오늘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본선 진출이 확정되는 알바니아다. 거기다 지금 알바니아 브로야까지 이탈한 상황이라서 굳이 공격력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예. 알바니아는 뭘로 이겨요? 수비력으로 이기죠. 최근에 폴란드 상대로, 체코 상대로, 불가리아 상대로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다. 알바니아는 무승부만 기록해도 본선 진출을 한다. 이 경기는 언더, 그 다음에 무, 햄무. 자, 다음 핀란드와 북아일랜드 대결. 자, 일단 얘네 둘 다 본선 진출은 확정된 두 팀입니다. 본선 진출은 확정이 되는데 둘 다 플레이오프라도 가기 위해서 오늘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둬야 될 두 팀인데, 북아일랜드는 희망 없고 핀란드는 동기부여에 있어요. 동기부여에 있고, 북아일랜드는 골을 못 넣는 팀이에요. 지금 예선 8경기에서 2승 6패인데 이 2승이 누구예요? 방금 얘기했던 산마리노 상대로 2승을 거둔 거고, 나머지 8경기에서는 7득점. 산마리노전 제외하면은 2골밖에 못 넣었어요. 지난 경기 북아일랜드 홈에서도 핀란드가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한 부분도 있고, 핀란드는 동기부여도 있고 홈 구장에다가 북아일랜드는 이미 게임이 끝난 상황이다. 이 경기는 핀란드의 승리 쪽으로 볼게요. 자, 이탈리아와 북마케도니아의 대결로 봅시다. 자, 이 경기는 이탈리아가 2헨승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탈리아가 조 3위인데 잉글랜드가 1위, 우크라이나가 2위, 3위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한 경기 더 치렀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이탈리아가 승리하고 득점도 어느 정도 내면은 2위 탈환도 가능한 상태. 이 마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탈리아가. 얘는 왜 마인을 2를 줬을까? 1을 안 주고. 이탈리아는 지금 부상자들이 많아요. 뭐 톨로이나 메레나 로카텔리나 칼라브리아나 마스토니나 비카리오나 디로렌조 크리산테, 부상자들 너무 많아. 근데 이 북마케도니아가 웃긴 게 이탈리아만 상대하면은 잘 비벼요.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예요. 지난 유로 예선에서도, 지난 1차전에서도 1대1 무승부 거뒀죠. 월드컵에서도 북마케도니아가 독일 박살내고 이탈리아 박살내면서 이탈리아가 탈락을 했어요. 저는 이 경기는 이탈리아가 2마인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부상자들 너무 많고. 저는 이 경기는 북마케도니아 2프렌드 배당 대비 2.35 배당이면 한번 노려볼만 하다. 고배당 묶음을 한번 가볼만 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잉글랜드와 몰타. 조 1위는 확정된 잉글랜드, 4전 전패로 꼴찌 확정인 몰타. 지금 유로예선에서 승점 없는 유일한 U5인 팀. 5개 팀이 승점이 없는데 그 중에 한 팀이 몰타. 자, 잉글랜드 동기부여 있어요, 없어요?
잉글랜드 동기부여 있어 없어요? 일단 조 1위는 확정됐는데 이 유로 예선 추첨 포트가 있어요. 1포트 3자리를 주는데 그 중에 지금 남은 게 한 자리예요. 독일하고 포르투갈은 이 포트에 합류를 이미 했어. 개최국인 독일하고. 그래서 지금 남은 한 자리 가지고 7개 팀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잉글랜드가 유리한 입장이긴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 포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승을 거둘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자, 지난 경기 잉글랜드가 몰타 원정에서도 4대0으로 이겼죠. 이 경기는 경기력 자체가 이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충분히 잉글랜드가 3마이는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욕심내서 4.5 마이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자, 다음. 자, 이 경기 아주 빅게임. 폴란드와 체코. 자, 폴란드. 지난 경기에서 몰도바하고 충격 무승부를 거두면서 오늘 경기에서 승리 없으면 탈락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폴란드. 무승부도 안 돼요, 오늘 폴란드는. 밀리크하고 피용텍이 지금 빠졌죠. 예, 대표팀에서 낙마를 하면서 레반도프스키가 뭐 부상이 있지만 오늘 경기는 출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폴란드 최근 경기를 못 믿겠어요. 지난 경기 몰도바하고도 비겼죠. 알바니아한테도 2대0으로 패배했죠. 경기력 자체가 좋지 않아요.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체코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한 부분은 있죠. 오늘 경기에서 혹여라도 패하더라도 다음 마지막 라운드가 몰도바전이기 때문에 본선 진출은 거의 확정적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경기력 자체가 체코가 더 우세해요. 제가 볼 때 지난 경기 체코 홈에서도 체코가 3대1로 승리를 거둘 정도고 체코는 오늘 무승부만 거둬도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이면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체코의 프랜스 또는 언더. 근데 언더가 1.48이다. 자, 마지막 경기, 이 경기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자, 덴마크와 슬로베니아. 얘네 둘 다 승점 19점으로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죠. 지난 경기 맞대결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덴마크는 일단 결장자들이 많아요. 키에르, 에릭센, 회이룬, 담스구르, 브레이스웨이트, 코넬리우스. 결장자들이 많아. 근데 뭐 키에르 빠진 부분은 크리스텐센이 들어가면 되긴 되겠지만 베스테구르도 지금 폼이 너무나 좋지 않고 돌베르의 경기력은 뭐 요즘 뭐 하락세인 건 다들 알고 계실 테고 미들 구석은 한 폴센 정도? 그죠? 그 정도라고 보여지. 자, 슬로베니아. 오늘 덴마크와의 득실에서 한 골 차이로 앞서 있기 때문에 오늘 무승부만 거둬도 슬로베니아는 성공을 거두는 부분이다. 뭐 덴마크가 남은 경기가 북아일랜드고 슬로베니아가 카자흐스탄인데 저는 이 경기가 덴마크가 이렇게 똥배당을 받을 팀인가? 산마리노에게도 유일하게 골을 먹힌 팀이 덴마크고 지난 맞대결도 무승부를 거뒀고 두 팀 다 1, 2위를 거두면서 슬로베니아가 1위를 지키기 위해서 좀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슬로베니아는 최근 3경기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 라인도 탄탄하고 지금 셰슈코도 합류를 한 슬로베니아고 저는 이 경기는 덴마크가 좀 급하게 나서다가 오히려 쳐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경기는 슬로베니아의 프랜승 한번 볼게요. 배당은 2.34배당. 마인이랑 프렌이랑 배당이 똑같네. 프랜스. 그 다음에 내일 아침 NBA 경기가 4, 5, 6, 7, 8, 9, 10, 11경기 있네. 11경기.
저는 요즘은 오늘 유로에서는 조금 뭐 가볼만 하겠지만 요즘은 축구는 저는 리그 경기 쪽에 좀 많이 중점을 두고 특히 뭐 아시아 이런 데는 안 가고 남미 이런 건 원래 안 가요. 안 가고 A매치 중에 지금 근데 이 유로에서의 마지막 막바지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보면은 좋은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 오늘 낮 경기, 저녁 경기에도 뭐 만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오늘은 뭐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택과 집중해요. 제가 어저께 NBA에서 승 3폴더, 오바 3폴더 다 적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여러분들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어떤 뜻인지 알 거예요. 그렇게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